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흥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장면에서 나오는 배경 그림이 우리 민족혼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 예언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도대체 그림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대표 그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나요? 어떤 분은 안견의 몽유도원도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겸재정선의 금강전도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일월오봉도. 조선시대 어좌 뒤에 병풍으로 사용되었고, 왕권과 철학이 담긴 조선의 정치 상징이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를 모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화려한 음악과 액션, 그리고 매력 넘치는 캐릭터들로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이 작품 속엔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경 그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사람이라면 어딘가 익숙한 그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와 달, 소나무, 그리고 5개의 산봉우리.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의 왕들이 즉위식이나 공식 행사 때 뒤에 두었던 일월오봉도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오프닝 영상에 일월오봉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일월오봉도가 한국의 대표 그림이 되었습니다. 일월오봉도는 해와 달이 조화를 이루며 음양을 상징하고 5개의 봉우리는 조화를 뜻하는 오행사상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일월오봉도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이 무너져도 일월오봉도는 살아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임시정부 요인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이 병풍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나라는 일제에 넘어가도 조선의 혼을 담은 이 그림은 소중히 지켜냈습니다. 특히 임시정부의 집무공간이나 외교 사절단과의 만남 자리에 이 병풍이 조용히 세워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선 왕실의 후손들과 황손들 역시 비공식적으로 일월오봉도를 몰래 복원하거나 숨겨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일월오봉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정신을 품은 마지막 상징이자 무너진 나라의 혼을 지켜주는 수호의 병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월오봉도는 단순한 그림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말 그대로 상징 그 자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태양과 달입니다. 해는 양, 달은 음을 뜻하죠. 음과 양으로 서로 상반되지만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조화를 이루는 이 두 존재는 바로 우주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왕이 그 가운데에 앉으면 해와 달이 좌우에서 비추고 5산이 호위하는 형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곧 천지의 중심, 우주의 질서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천지의 기운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월오봉도 앞에 사람이 앉아야 천지인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5개의 봉우리. 이건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닙니다. 오봉은 오행을 상징합니다.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진 오행 사상은 동양 철학의 근간이죠. 이 5산봉우리는 단순히 자연의 산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구성하는 5요소이며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질서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 붉은 해가 떠오르고 그 아래로는 푸른 산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강렬한 색깔의 대비는 단지 예술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곧 우주적 권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음양오행설을 그림 하나에 표현한 것입니다. 구한말 정력을 만든 김일부 선생은 그림의 좌우를 거꾸로 보는 순간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반대로 보면 해가 왼쪽에 달이 오른쪽에 있고 물이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물줄기가 반대로 흐르고 그림 전체의 좌우가 바뀌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김일부 선생은 정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거꾸로 흐른다. 기존의 권력의 중심은 바뀌고 동방의 중심 민족이 다시 우주의 중심에 서게 된다. 사는 오행을 뜻하며 목화 토 금 수 순서에서 수 금 토 화 목으로 정력 순환한다. 이것은 선천의 세계가 흘러간 뒤에 도래할 후천의 새 질서를 나타내는 순환입니다. 선천은 하늘의 시대, 양이 중심이 되어 확장하고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후천은 땅의 시대, 즉 음이 회복되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시대를 말합니다. 하늘의 명은 다시 동방으로 돌아오고 새로운 시대의 중심은 한민족이 될 것이다. 그는 조선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민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월 오봉도를 단순히 왕실 장식품이 아니라 후천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민족이 다시 중심에 설 것을 예고한 철학적 그림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1월 오봉도의 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1월 오봉도가 조선시대 왕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시대부터 유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고구려 고분벽화, 백제 금동향로, 심지어 신라의 사리 장엄 구등에서도 태양, 달, 산, 물의 구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월 오봉도는 조선시대보다 더 오래된 동아시아 우주관의 계승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K-팝 데몬 헌터스라는 현대 콘텐츠에 이 병풍이 등장했다는 것은 단순한 전통의 연출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우리 조상이 남긴 철학과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이들이 세상의 어둠과 맞서고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노래를 불러 악귀를 퇴치한다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통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음악이 영혼을 다루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혼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상가들은 판소리를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예술로 보았습니다. 이 구조는 애니메이션 속 악귀를 정화한다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교적 사상에서 정악은 천지와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궁중음악이 백성들의 풍속과 도덕을 바르게 만든다고 믿었죠. 성종시대의 궁중음악 지침서인 악학괴범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궁중음악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이다. 악은 정치를 도와주는 것이다. 정악이 흥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면 나라가 편안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주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정제는 천명을 따르는 행위다. 음악으로 마음을 바로잡고 음악으로 백성을 조화롭게 하며 음악으로 덕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노래와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사람과 국가를 정화시키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K-팝을 통해 한국을 보고 있지만 그 깊은 뿌리와 전통을 정확히 아는 이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 하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한국만의 상징들. 단순히 음악과 춤을 넘어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캐대헌에서 주목해야 할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까치와 호랑이입니다.
한국의 전통 민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동물은 단지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 뚜렷한 상징성과 철학을 지닌 존재들이죠. 먼저 호랑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민화에서 호랑이는 권력을 상징하면서도 종종 풍자의 대상으로 그려졌습니다. 겉모습은 무섭고 위험 있지만 표정은 다소 어리숙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이 가진 정서, 즉 권력을 경외하면서도 그 안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죠. 호랑이는 권위와 동시에 권력자의 허점을 풍자하는 바보 권력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까치는 민중의 시선, 즉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자 비판자의 상징으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나아가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길조입니다. 그리고 복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민화 속 까치는 호랑이의 등에 앉아 장난치듯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죠. 이는 힘있는 자를 감시하는 눈,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중의 용기를 상징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이 까치와 호랑이가 단순히 병풍 속 그림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권위와 민중, 풍자와 비판이라는 전통적인 상징이 현대적 이야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셈이죠. 이건 단순한 동물 캐릭터가 아닙니다. 한국의 민화 속 철학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재해석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힘을 내는 조력자로 등장하고, 까치는 냉철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방향을 제시하는 현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징의 재해석은 한국 전통 문화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단지 옛것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스토리텔링으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전통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 숨쉬며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까치와 호랑이. 이 둘이 K-팝 데몬 헌터스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건 바로 한국의 정신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은 단지 보존이 아닌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글로벌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정체성을 지닌 작품은 얼마나 될까요?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K-팝 액션물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서구적인 스테이지 위에 동양의 철학을 한 폭의 예술처럼 올려놓은 보기 드문 예입니다. K-팝의 리듬과 에너지가 무대 위에서 폭발할 때 그 배경에는 한국의 정신과 철학, 그리고 수백 년을 이어온 상징들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K-팝의 세계적 성공을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화려한 안무나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뿌리 깊은 혼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는 그 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아주 영리하게 보여줍니다. 병풍, 까치, 호랑이와 같은 모든 전통적 상징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 숨쉬고 주인공과 함께 어둠을 이겨내는 존재로 재탄생합니다. 이건 단지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전통을 활용해 미래를 창조해내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 애니메이션은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K-팝의 미래는 한국 고유의 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가장 힙한 방식이 여기에 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전통은 박물관 속에 박제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 곁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이유이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가치를 품고 있으며 그 정신을 어떻게 미래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전통과 현대, 민화와 K-팝, 철학과 스토리텔링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고유한 언어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와 대화하고 감동을 나누며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그 첫걸음의 훌륭한 예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는 뿌리이며 동시에 미래를 향한 가장 강력한 날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고 이토록 찬란한 이야기의 후예이니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애니메이션 속의 한국 문화를 보면서 우리 문화의 어느 면이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속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 문화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분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지적과 함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